2019년 9월 26일 오후 3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영상 내용을 말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뒷배경이든 어디든 이렇게 책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 좀 거북해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애초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저부터도 불편해요. 괜히 무슨 허세 떠는 것처럼 보일까 싶어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허세 떨고 거품 있는 행동하는 건데, 그럴까 싶어서 저부터도 신경이 쓰이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데 여기 뒷배경보다 더해요. 더하고 지금 이 건물은 1층은 태권도 운동실이고 바깥에는 또 다른 응접실이고 또 옆방에는 또 다른 용도고 다른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 공부방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계속 이렇게 좀 찍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렇게 이 방만 아니지만 그래도 이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이 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촬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경향신문에서요, 국정원의 사찰 DNA, 뭐 이번에 문재인 좌익 정권 들어가지고 우리는 뭐 사찰 DNA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에서 국정원의 사찰 DNA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제보자라는 제목을 달고 국가 권력 압력에 뿌락치를 했대요. 5년 무서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김모 씨가 정언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검은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내용만 딱 보면, 이 제목만 딱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도 또 국정원에서 내부 고발자가 이렇게 폭로자가 나왔구나 하고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얘들이 이렇게 하는 건,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실어주는 거는 뭐냐면은 국정원 자체를 존립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정원이란 거는 늘 국가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을 사찰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국정원 존재 필요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자락을 깔고 있는 기사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보면은 이 인터뷰도 기자회견도 참여연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장난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향신문에서 전면 광고입니다. 한 면 다 광고인데요. 전면 광고인데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하면서 전국 교회여, 천만 성도여,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자, 찬송하자, 부르짖자 라고 하면서 자유민주 체제, 한미동맹, 경제 회복을 위해서 위정자들이 정령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한국교회 기도의 날이라고 하는 이 광고가, 전면 광고가 실렸어요. 제가 캐치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경향신문을 봐온 이후로 지금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광고를 내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놀랬죠. 경향신문에서 명색 같은 과인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광고를 아무리 돈도 좋지만 이렇게 실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자세히 보니까 한국교회 기도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장소가 시청역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아하,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조선일보 광고인데요. 오늘자 광고인데 10월 3일 날 문재인 하야 광화문 기독교단체 총동원 결의라고 하는 이 광고인데요. 이게 보니까 기독교 단체의 성도들의 결집을 깨뜨릴 수 있는 자들이 내달라고 한 의뢰한 광고는 광고니까 이렇게 실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국정원 뭐 내부 고발자처럼 하면서 국정원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있는 이 기사를 보여드렸듯이 지금 이거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데 경향일보도 드디어 광고를 실어주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요. 아, 분열시켜 버리려고 이 광고를 내주고 있구나 라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장난질이에요. 자, 이런 장난질을 제가 소개하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원래 오늘 본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뭐 이런 장난질은 여러분들 정도면은 대충 장난이라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데도 낚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장사리 영화 있잖아요. 장사 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라고 한 영화. 제가 앞전 제 영상을 들으셨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사건을 비롯한 뭐 우리 대한민국의 호국적인 사건들은 다 관심이 있고, 특히나 장사는 포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살고 있는 여기서 딱 바로 출발하면 차로 한 40분 만에 가는 곳이기도 해서 제가 수시로 바람 쏘이러도 가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긴 한데, 웬일로 지금 정권에서 이런 영화가 나온단 말인가, 좀 이상하다라고 한 찝찝함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의 나쁜 예감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저의 나쁜 예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들어맞아 버렸습니다. 자, 곽경택 감독이 이 한국경제신문에서 9월 25일 날 인터뷰했는 내용입니다. 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25 장사 상륙 작전에 투입된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그렸다. 반공이 아닌 반전 메시지를 전했다. 반공이 아닌 반전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반공이 아니라 반전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원래 시나리오에서 북한 군인을 악의 축처럼 묘사한 대목을 드러내고 한번 시나리오로 손을 댔다는 말이죠. 자기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나리오에서 북한 군인을 악의 축처럼 묘사한 대목을 드러내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강조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강조했습니다.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룬 업적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힌트가 나오죠. 반공이 아니라 반전이래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동족상잔이래요. 그냥 형동생끼리 반찬 투정하다가 철없이 그냥 좀 싸운 겁니다.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룬, 이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6.25 전쟁을 치러낸 리더, 그러니까 지도자죠. 뭐 장군이라든지 백선엽 장군도 있을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락을 깔고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영화는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된 학도병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춰낸다. 북한 출신인 남한 학도병, 남한 경기고 학생이지만 강제로 북한군으로 편입된 인물, 오빠가 가문을 잇도록 대신 군복을 입은 여학생, 친구 따라 얼떨결에 입대한 학생 등이다. 전투 장면들은 한쪽의 일방적인 승전이 아니라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악의 지옥으로 묘사된다. 장사 상륙작전을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인터뷰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사 상륙작전은 나름의 승전을 거두었던 전공이 있는 작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동족상잔에 싸우고 피 흘렸던 아픔이었다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부친이 이북 출신, 평안남도 진남포라 그래요. 6.25 전쟁 당시 한국군과 북한군을 흑백 논리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화 속 성필, 최민호라는 사람이 역할을 했습니다.
흑백 논리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화 속 성필이 사촌을 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전혀 억지스러운 설정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선생과 친척을 적으로 만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랬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것이 뭐 멀리 우간다에 있는 우간다가 대한민국을 침공을 하겠습니까? 남아공에서 대한민국의 상륙 작전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바둑판처럼 전 세계를 이렇게 계산을 놓으면서 들여다보면서 자기 이권 다툼을 하는 패권 전략을 가진 강대국이 아니라면은 다 이웃끼리 싸우는 겁니다. 원래 다 이웃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축소판이 역시 6.25 전쟁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또한 한반도의 전쟁은 소련을 배경으로 끼고 중국을 배경으로 끼고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을 배경으로 낀 전 세계적인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세력 간의 세계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집안 싸움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형제간에 싸웠다는 식으로 안타깝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인데요. 제가 성함을 현길언이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현길언 맞을 겁니다. 그분이 묘사한 제주 4.3 사건이 저는 가장 진솔하다고 보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 죽창으로 찌르고 우리 집에 불 지르고 담 뛰어넘어서 도망가는 모습을 봤는데 뒷모습을 봤는데 보니까 이웃에 살던 오빠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형제 간에 생각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족이라는 거, 동족. 우리가 지금 부족 국가입니까? 동족이라는 거. 혈연에 기반으로 한 동족, 종족 국가죠. 지금 우리도 보면 선거도 보면은 무슨 성씨, 월성 이씨다, 김해 김씨다 이러면 찍어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우리의 의식이 아직까지 부족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만, 동족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 미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어떤 지향점, 커다란 깃발 아래 다 모여가지고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혈이 다른데, 피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은 할아버지가 다르지만 후손이 같은 나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이 혈연에 굉장한 애착을 보이거든요. 원래 전쟁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현듯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평화협정을 맺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좌익 정권들이 미군을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자꾸 평화 공세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평화를 말하고 평화 조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싸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정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웃끼리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옆 동네하고 싸우고요. 그는 극중 악인이라면 학도병들을 단 2주 동안 훈련시키고 총알바지로 내몬 어른들에서 이렇게 따옴표를 해놨습니다. 학도병들을 단 2주 동안만 훈련시키고 총알바지로 내몬 어른들이라고 합니다. 내몬 어른들.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도대체 언제 욕하나요? 라면 2주 동안만이라도 훈련을 하고 나가야 됐던 다급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다 깡그리 무너뜨리고 공격한 사람 역시 가해자 역시 없애버리고 그냥 2주 동안 훈련시키고 총알바지로 내몬 어른들이라는 것은 이승만을 말합니다. 제가 계속 말할게요. 국군 지휘관, 명계남이 역할을 했다. 국군 지휘관을 밉상으로 그렸어요. 이 명계남씨 유명하죠. 문성근과 함께 아주 지독한 좌익 연예인입니다. 좌익 배우입니다. 명계남을 국군 지휘관을 밉상으로 그리는데 명계남이가 그 역할을 했대요. 의도가 보이죠. 아무런 정보도 준비도 없이 전쟁에 대처한 이승만 정권을 대변하는 인물이죠. 자, 나오죠. 속살이 나오죠. 이 영화에서 곽경택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가해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전쟁에서 가해자 없습니다.
그냥 동족 상잔의 잠깐 감정 싸움인데 거기에 2주 동안 단 2주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어린애들을 내보내가지고 죽음으로 내몰아버린 이승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도병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 지금 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이승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이승만과 같은 나쁜 사람이 있음에도 학도병들은 나라가 없이 나도 없다라는 순수한 애국심으로 고귀한 목숨을 기꺼이 내던진다. 장사상륙 작전은 수많은 학도병을 숨지게 한 작전 실패로 규정돼 유격대 리더 이명준 대위, 김명민 씨가 역할했습니다. 문책을 받았다. 이 역시 이승만을 욕하는 겁니다. 이승만이 훈련도 제대로 안 시키고 죽음의 사지로 몰아놓고 어떤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책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메가더 장군이 그의 공을 치하하는 편지를 보내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웬일로 미국을 칭찬하죠. 이거는 미국을 칭찬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승만이 애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추궁도 했는데 메가더 장군 덕분에 그나마 명예라도 회복했다. 이런 맥락입니다. 반공이 아니라 반전을 이야기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인데 반공이 아니라 반전을 이야기한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밥을 안 먹었는데 화장실을 간다. 아니면 방화범을 놔두고 방화 사건만을 이야기한다. 또 아니면은 도둑놈을 남겨놓고 절도 사건만을 이야기한다. 뭐 이건가요? 도대체 그래도 영화 감독이라면 시나리오도 좀 볼 줄 알고 문장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장 자체가 비문이잖아요. 비논리잖아요. 방화범과 도둑놈을 숨겨주고 변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분? 공범이겠네요? 논리상 그렇잖아요. 지금 방화범과 도둑놈을 숨겨주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으킨 전범을 숨겨주고 있잖아요. 그러고 이승만 욕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픈 사건이었다는 걸로 그냥 6.25 전쟁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아픈 피를 흘린 대한민국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김일성이가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던져준 사람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김일성이가 만약에 성급한 마음을 누르고 6.25 전쟁을 안 일으켰으면 저는 아마도 이승만 정권 내에 6.25 전쟁이 터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이 터지는 게 아니라 적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김일성이가 소련 등이 없고 중국 스폰 받고 해서 6.25 전쟁을 안 일으켜도 이 남한 사회는 극심한 혼란 가운데 공산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고 준다는 식으로 6.25 전쟁을 일으켜버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공에 대한 의식을 철저하게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반공의 반대가 뭡니까? 자유민주 시장경제 아닙니까? 그렇게 달려와서 성장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반공을 빼놓고 반전을 이야기한대요. 여기도 처음에 보면 인터뷰에서 원래 시나리오에서 북한 군인을 악의 축처럼 묘사한 대목을 드러냈대요. 드러내고 동족 상잔의 비극만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찝찝하게 우려하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배우가 지금 무슨 민호죠? 이름이 배우 최민호라는 사람은 지금 해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감독의 사악한 의도를 알고 그렇게 열연을 했을까요? 진짜 나쁜 인간이죠. 진짜 나쁜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와 이런 영화가 나오다니 하고 아마 우익 진영에서 좀 보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나오면서 뭔가 좀 찝찝함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이 영화 감독이 의도했던 바대로 절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동족상잔의 비극이라 했잖아요. 서로 뒤엉켜서 이웃끼리 싸우고 그랬다잖아요. 좋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고 이웃 간에 피하 정말 식별하기 어려운 이웃 간에 그냥 뒤엉켜서 싸웠다는 그 아픔의 전쟁. 그 아픔의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김일성이죠. 김일성이의 손자가 김정은입니다. 전범입니다. 전범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전범국가죠. 그걸 명확하게 다시 한번 혹시나 자녀들이 보더라도 인식을 시켜주시고, 저 아픈 사건은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주시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려고 하는 영화계에 이런 사악한 감독들이 있어 라는 것까지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인식을 시켜주십시오. 자, 아까 제가 경향신문에서 뭐 국기원 사찰 이야기 하면서 또 경향신문에서 문재인 규탄하는 광고도 실어주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현상적으로 짚히는 거 받아들이지 마시고 깔려있는 속사를 조금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좌익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시겠죠. 끔찍하고 끈질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묘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기의 철학이 기준이 조금만 써 있으면 얘들이 이런 장난 아무리 해도 그냥 훤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 신문 광고를 써도록 해서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영화에 대해서 감독 인터뷰만을 보고, 아직 저 영화 못 봤습니다. 수요일날 보러 가려고 했는데, 주말에 보려고 했는데 저는 안 보려고 합니다. 안 보지만 인터뷰만을 봤을 때는 아주 사악하게 교묘하게 영화의 6.25 전쟁의 흐름을 흐려놓고 있다라고 저는 인터뷰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